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시간이 돼서 바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 스레드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요? 이 강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네,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1, 2주 전에 스레드에 윤자동이라는 스레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윤자동이라는 원래 이제 3D 하기 전부터 유튜브 컨텐츠도 계속 꾸준하게 하셨고 자동화 쪽으로는 뭐 예전부터 뭐 노션부터 해가지고 컨텐츠나 뭐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이미 되게 커리어가 좀 화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스레드에서 바이브 코딩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제 알고리즘에는 그 관련된 거밖에 안 떴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분이 클로드한테 72시간 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100만 원을 벌어와라 이렇게 시켰대요. 근데 요거는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까요? 스레드에서 윤자동을 검색을 하면 요렇게 뜹니다. 네, 요렇게 들어가면 요거예요. 7월 18일 날 요렇게 올렸던 실제로 72시간 줄게 100만 원 벌어와 요렇게 클로드한테 시킨 거죠. 혹시 요거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으면 보셨다고 채팅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보신 분이 더 많으신지, 보신 분이 더 많으신지. 네. 요 사건이 스레드에서 알고리즘에 바이브 코딩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이제, 요렇게 프롬프팅을 준 거예요. 네.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짧게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에서 클로드를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뭐 처음에 바이브 코딩 나왔을 때는 터미널 CLI 세팅하고 뭐하고 뭐하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제 얘기 들으시면 아마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AI가 제일 먼저 PC를 막 뒤졌대요. 그래서 녹취도 뒤지고 이메일도 뒤지고 업무 처리 메신저 이런 것들을 막 읽어보더니 사장님이 팔 수 있는 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220만 원짜리 고액 컨설팅 상품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더니 3D 글을 썼대요. 근데 이제 윤재동 본인이 보기에 안 팔릴 게 뻔해 보여서 10만 원 미만의 상품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제 AI 직원 1호 스타터 킷 전자책을 만들어서 8만 9천 원에 올렸대요. 근데 윤재동 씨가 읽어봤는데 내용이 별로였대요. 이딴 거 보면 환불이고 날아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본인 요렇게 올렸대요. 요게 웃겨요. 이게 AI가 쓴 거거든요. 사장이 내가 만든 상품을 반려했다. 이딴 거 팔면 다 환불이고 날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계속 이 윤자동이랑 클로드랑 대화한 내용이 컨텐츠가 돼서 스레드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책을 쓰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PC를 다 뒤져서 방향성을 살짝 잡아줬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고퀄리티 책이 나왔대요. 그래서 판매를 하게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판매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글로 보시면 조금 어렵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윤자동 검색하시면 요 사건을 그대로 컨텐츠로 해가지고 라이브를 또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걸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1시간 만에 책을 이제 팔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미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제 스레드에다 홍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런 것도 스스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AI가 스레드에 홍보를 해보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이런 거 배웠다고 쓰고 사장 말이 맞았다는 게 조금 붙는다. 그러니까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댓글도 달고 안녕 AI야 댓글도 다니는데 네 달아요. 낮에는 책 팔고 밤에는 댓글 달고 월급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를 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잘 안 팔렸대요. 그래서 왜 안 팔리나 해서 봤더니 요렇게 생긴 그 상세 페이지를 요렇게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책은 AI가 스스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이제 세 권 팔고 나서 저는 요게 좀 재밌었는데 적극적으로 팔아보라는 프로모팅을 했더니 안 사면 손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명 살 때마다 가격을 1,000원씩 올렸대요. 요거를 스스로 하는 것도 제가 그 클로드에 여기 클로드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위에 확장팩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로드를 크롬에 설치해서 확장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 기능을 활용하시면 실제로 수정도 하고 글도 써주고 이 웹브라우저에서 생성 가능한 컨텐츠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피드에다가 올려가지고 1,000원씩 올리고 이런 것도 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해서 16시간 만에 10개가 다 완판됐대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도 되게 센세이션이었는데 이것 자체를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책을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16시간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지시한 원문 15문장. 15문장 가지고 100만 원을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그리고 윤자동 컴퓨터에는 있고 우리 컴퓨터에는 없는 자동화 시스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오늘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윤자동님 유튜브를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요게 이제 후속 컨텐츠인데 요게 대박이었어요. 요게 제가 마지막 캡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확실한 건 최소 2천만 원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책값이 좀 비싸기도 했고 이 컨텐츠 자체가 스레드에서 엄청 바이럴이 돼서 엄청 팔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한 이틀 고민했어요. 요게 나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건 조금 창피한데 제 거 일단 살짝 보여드리고 좀 넘어가야겠다.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 스레드인데 제 스레드를 아마 보시고 오셨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쭉 내리면 그대로 제가 요 윤자동의 스레드와 캡처본이라든가 그리고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스킬들은 저도 죄다 복사를 해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7월 20일 날 요게 테스트였고요. 요게 이제 제가 그 메타 CLI 연결해서 클로드가 이 브라우저를 쓰지 않고 직접 스레드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테스트한 게 7월 22일 날 제가 이걸 따라해 봤고 댓글 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쭉 올라온 거는 이제 제가 안 올렸습니다. 요것도 AI가 올려준 거고요. 요것도 AI가 올렸습니다. 이거 왜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어그로를 끌어야 된대요. 지금 제 계정은 트래픽이 없어서 사람들을 좀 끌어 모아야 되니까 어그로를 끌어야 된대요. 그러고 요건 윤자동한테 배운 거예요. 요 링크를 요 본 게시물에 올리면 알고리즘이 못 타요. 그래서 글만 본 글을 쓰고 요 링크는 요렇게 댓글을 달게 하는 거를 윤자동한테 배운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내 거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거 찾아라 똑같이 시킨 걸 했더니 얘가 스레드에다가 뭐 이렇게 올렸어요. 얘는 온리포트를 팔아야 되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 중에 요건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학원 강사분들만 쓰시는 건데 이렇게 제가 수업 일지를 쓰면 이제 수업 일지가 상담 일지가 되고 학원 리포트가 되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네, 요런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요건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강의 들어오신 분 중에 실제 프리미엄 유저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요 서비스를 이제 클로드가 보고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팔아오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여기다 이제 계속 홍보를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쭉 파는데 안 팔려요. 계속 글 쓰고 뭐 하고 안 되는데 계속 글을 쓰는데 되게 많이 올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어그로 끌어보겠다고 투표도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올리고 하는데 이제 안 팔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팔리니까 야 너도 윤자동 그 AI처럼 책을 쓸 순 없니? 라고 물어봐서 내가 근데 저는 AI가 100%글 쓰는 건 좀 싫어서 제가 있는 내용을 말을 해줄 테니까 그걸로 책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책을 쓰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제가 오늘 강의 드릴 얘기입니다. 요 부분까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제가 요 온리포트라는 걸 했을 때
제가 이거 런칭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됐거든요. 제가 6월에 런칭해서 지금 7월 말인데 이제 런칭한 지 한 달이 됐고 한 달 만에 이제 매출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한 달은 제가 그 뭐지? 그 체험 기간이라고 그러죠.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를 써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코드를 좀 드렸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 무료로 유료 버전 기능을 써보시다가 그게 끝나면 얼마나 유료 전환이 될까? 이제 요게 실험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결제를 했어요. 한 분이 결제를 했고 저는 그게 이제 클로드랑 얘기했을 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무료 코드를 이만큼이나 많이 풀었는데 실제로 유료 전환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 이거는 내가 서비스를 좀 잘못 만든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분이 어 여기 계셔서 좀 민망한데 베이직 요금도 아니고 프리미엄 요금을 결제를 해주셨고 그리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을 결제해 주셨어요. 1년치를 결제를 해주셔서 이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좀 실망해서 그렇지 사실 서비스 런칭하고 한 달 만에 39만 원이라는 그 매출이 난 것에 대해서는 나름 성공 사례가 아닌가라고 이제 클로드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클로드가 이거는 지금 바이브 코딩을 배워서 수익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개발했는지 제가 그동안 개발했던 이제 프롬프트랑 대화 쭉 긁어오고 클로드도 본인이 이제 코드 쓴 거니까 제가 저장해놓은 MD 파일들 싹 다 뒤져가지고 요 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돈 받을 용기라는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광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요 책 무료 버전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원래 이제 49,000원인데 요거 10,000원 할인권 해가지고 제가 이따 쿠폰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참 입에 안 붙네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지금 이런 걸 가설 검증하고 해보는 중인데 네, 인트로가 끝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지금 이제 채팅방에도 컨텐츠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못 해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똑같았고 내가 뭘로 이걸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게 강했었는데 아마 저는 욕심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벌고 싶다. 더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첫 매출이 났을 때 되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근데 내가 무료로 뿌린 코드가 이렇게 많은데 한 번밖에 결제를 안 했다고? 이런 이제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되게 누군가에게는 좀 궁금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보통 이제 저는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밤에 코딩을 좀 하니까 이제 새벽 2시 정도에 보통 결과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이렇게 땅 띄워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럼 돈을 벌었느냐? 근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복이 됐었던 거죠. 근데 요게 제가 요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바꿔보고 실험하고 가설 검증하고 실험하고 가설 검증하고 이렇게 바꿔보면서 알게 된 게 제가 막 무슨 윤자동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막 16시간 만에 막 100만 원을 벌고 그걸 또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또 며칠 만에 막 몇천만 원을 벌고 막 이런 사례는 아니에요. 그거를 기대하셨으면 네, 죄송합니다. 그런 컨텐츠는 여러분들 윤자동 유튜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소소한데 확실하게 돈을 벌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진짜로 물론 제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아보고 싶어서 준비한 것도 많지만 대신에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좀 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 건데 20년 차 입시 영어 강사고요. 20살 때부터 이거 시작해가지고 저는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 군대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검정고시 준비하는 팀들이 좀 있거든요. 군대에서. 그 실제로 군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검정고시를 통과하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러면은 그 부대의 관리자한테 그 뭐라 그러죠? 인사고과가 좋게 평가된다 그러나? 그래서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제 부대 내에 뭐 검정고시 볼 사람 모여라. 그럼 너네 점원 끝나고 모여가지고 공부할 시간 줄게 공부해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수업했어요.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입시 수업을 군대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꽉 차게 지금 이제 40좀
조금 넘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년째 이제 입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이제 3년 전에 제주로 내려와서 아이비 교육에 관심이 좀 생겨서 국제학교도 좀 보고, 그거 관련된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싶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제주로 내려와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레드에서 되게 우연히 운 좋게 지금 제가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에듀테크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분이랑 1년은 이제 오퍼레이터로 LMS 서비스 개발하는 거 하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마케터로 전향해서 리크루팅 업무 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20년 동안 진짜 그 요즘이 좀 유명할 텐데 경기도 이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얼마 전에 풍자가 또간집 가가지고 뜬금없이 조갯집을 엄청 소문냈던 동네가 있는데 하이닉스 있고 하이닉스 때문에 아마 요즘 유명할 텐데 사실 하이닉스 말고는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깡시골이에요. 이천이 그 하이닉스 앞에 그 아파트 단지가 좀 되게 거대하게 있는 거 말고는 다 시골이고 논밭이고 진짜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골에서 제가 아이들 이제 좀 학원에 좀 오래 있고 뭐 이랬던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일타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조금 유명한 이제 그런 정도 레벨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가 심지어 저는 영어를 20년 수업했는데 영어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 뭐 입시 강사들은 보통 인서울이나 뭐 스카이라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 정도로 학벌이 짱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처음에 과외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소개로 학원 강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면접 보면서 좀 큰 학원에서도 일해보게 되고 제 학원도 차렸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스레드에서 만난 인연으로 그 실리콘밸리 에듀테크랑 일을 한 2년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코딩을 배웠어요. 코딩을 그때 처음 배웠고 어 완전 중학생 때 어렸을 때 포토샵 뭐 무작정 따라하기 막 이런 책 시리즈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좀 따라하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꺽쇠 열고 HTML 꺽쇠 닫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장에다가 그 책 보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따라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나무 웹 에디터 막 이런 거 나와서 홈페이지 조금 만들 줄 알고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코딩 자체를 아예 모르다가 저희 에듀테크 회사가 코딩 수업이라든가 뭐 팀업 해가지고 뭐 스타트업 런칭하거나 비즈니스 이렇게 코칭하거나 이런 수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우리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수강해 보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어 UCLA 졸업한 스물 몇 살 완전 MG 그 졸업생 친구한테 코딩을 배웠습니다. 그 정말 전공생한테 빡세게 배웠어요. 그 코딩 자체도 좀 어려웠는데 영어로 배운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배워서 아 이런 게 코딩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될 즈음에 올해 2월 달이죠. 설 연휴 때 이제 바이브 코딩이 본격적으로 막 나와서 세상이 떠들썩한 거는 저는 이제 작년 6월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너무 바빴어요. 수업하는 게 너무 많았고 이거를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 제가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흘렸는데 제가 학원을 차렸다 말아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파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해결해야 되는 빚들도 좀 있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수업을 많이 빡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력이 없었다가 연휴에 쉴 때 바이브 코딩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스토리가 보통 스레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바이브 코딩하는 비전공자 비개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이가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스스로 나이가 마흔이 넘었다고 나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건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도 넣긴 했는데 사실 저는 비전공자 비개발자라서 조금 초반에 힘들었던 건 있었지만 사실 마흔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핸디캡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플랜토는 요 홈페이지 자체를 만든 건 4월에 만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거를 노션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작년 12월 말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베타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처럼 줌 웨비나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그 노션 링크 공유 드려가지고 신청서도 노션 폼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에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월 매출이 꾸준하게 300만 원씩 잡히고 있는 서비스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그 실제로 결제 처리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실제로 실험을 좀 드릴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이따가. 그리고 온리포트는 실제로 지금 이제 여기 그 첫 매출 결제하신 분이 와 계신데 이 얘기는 하기가 좀 당사자께서 민망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학원 대상으로 만드는 B2B 서비스를 만들어서 첫 결제가 이제 39만 원이 한 달 채 안 돼서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원래 하던 입시 수업 외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업다운 실제로 제가 오늘이 마지막 결제일에 봤더니 313만 원 정도 찍혔더라고요. 요게 이제 업다운이 좀 있고, 요거 이제 300만 원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어요. 지금 좀 안정적으로 300을 넘기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온리포트는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사실 플린토도 이제 작년 12월에 처음 베타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매출이 잡힌 거니까 안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홍보하고 하면 요것도 아마 매출이 계속 늘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저도 똑같이 요거 하고 윤자동 그 보고 크로더트 자좀 따라해봐라고 시켰을 때 저는 온리포트는 실패한 서비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뭐 열자마자 사람들이 막 폭풍처럼 밀려들어가지고 막 다 같이 막 결제하고 아니면 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래픽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무료 버전으로라도 쓰는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홍보를 좀 미숙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뭐또 지금 이렇게 결제하고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를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니까 돈이 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컸던 거예요. 갚을 빚이 많다고 사고 싶은 것이 많다고 맥북 바꾸고 싶다고 막 이런 뭐 집 좀 이사 가고 싶다고 욕심이 크니까 요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만족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사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지금 되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저한테 자신감을 이제 북돋아주고 저의 자존감도 계속 회복시켜주고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다고 잘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막 들으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강사로서도 전공자도 아니고 뭐 되게 좋은 막 무슨 스카이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입시 강사를 하면서도 내가 막 되게 전면에 나서서 내 스스로를 홍보하거나 브랜딩하는 거에 있어서 쭈뼛거림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심지어 제가 일하던 어떤 학원은 제가 이제 첫 학기 수업을 좀 그래도 괜찮게 해서 학원 애들 점수도 잘 오르고 덕분에 애들 소개도 좀 들어오고 해가지고 원래 수학 이제 전문 학원이었다가 영어도 이제 비중이 좀 커지는 중이었는데 원장님이 끝까지 저한테 그래도 전공이랑 학벌은 누가 물어봐도 말하지 마라. 이거는 괜히 말하고 소문나고 그러면은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 사실 뭐 학벌 콤플렉스까지는 없지만 자신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이거 보시면 바이브 코딩도 올해 2월에 시작했고 이제 7월이니까 이제 반년 좀 된 거잖아요. 지금 이제 7월 말이니까. 그러면 제가 바이브 코딩 이거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돈도 받으면서 수업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내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도 되나? 팔면 뭐 얼마에 팔아야 되나? 나는 뭐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럼 뭐 팔면 또 누구한테 팔아?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A, B, C, D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지 혹시 채팅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저도 저는 그래도 여기 A, B, C, D의 단계를 그래도 지난 몇 개월간 거쳐가지고 이제 결제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바이브 코딩은
어느 정도 한 번씩 해보셨을까요? 오, 네. A분들이 좀 많으신데, 네. 그러면 제가 요거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제하는 자리가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비스는 뭔가 만들어 보신 거죠. 제가 그 결제 자리가 없는 서비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요거는 저의 개인 아카이브입니다. 제가 실제로 쓰는 요 단어장인데, 이거는 되게 막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판매되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제가 그 감정 표현 불능증이 있어서 감정 공부를 좀 요즘 열심히 하는 시즌인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꽉 찬 것 같다. 그다음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명치는 좀 답답하다.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럼 제가 요 정도 중에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딱 와닿는 표현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감정을 쓱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를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내가 난 좀 서러운 것 같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지금 서러운 거랑 속상한 거는 이런 차이가 있어. 서러운 거는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고, 속상한 거는 마음이 상한 거야. 상처 입은 거는 말이나 행동에 네가 베인 거고, 마음이 아픈 거는 남의 일까지 아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서러운 건 아니고 속상한 건가? 이렇게 바꿔요, 막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넘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써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면, 이렇게 달력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요거는 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틀 전에 쓴 건데,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요거를 UI UX에 수정하면서, 기분이 전환되는 감정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에다 아카이빙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제 띠로 제가 표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프로 이제 에너지 높낮음도 좀 표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제 제가 단어 공부하듯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정 단어들을 외울 수 있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바로 그 감정 표현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감정 표현을 좀 컬러풀하게 할 수 있게 요거를 이제 좀 공부하려고 만든 건데 요거는 제가 결제 서비스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뭐 안드로이드 어플 등록해가지고 출시를 하면은 앱 등록은 되겠죠. 그거는 뭐 개발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뭐 여기 아래 부분 같은데 내가 무슨 정신과나 한의 저기 한방의원 같은데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받아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쓰고 실제로는 결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서비스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필요한 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방금 한 것처럼, 뭐, 감정을 알아보는 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은 웹상에서 필요하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한 거는 거진 다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남들 다 만들어 본다는 사주나 뭐 이런 건 안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제가 자동화할 때 원칙이 있어요. 3번 이상 반복되면 자동화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니까 딱 3번이에요, 3번. 그게 뭐 하루에 3번이면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3번이어도 한 달에 3번이어도 3번 이상 똑같은 행위가 반복이 되면 자동화시켜요. 클로드로 코딩할 때도 내가 이거 3번 이상 똑같은 프롬프팅을 치고 있으면 그건 스킬로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클로드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자동화를 시켰겠죠. 그리고
이것들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수업에 돈을 받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제가 이런저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이거는 원래 내가 원래 받던 돈이니까 이거는 웹사이트 만들어서 자동으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홍보를 할 때 스레드에 뭐 홍보를 할 때든 뭐 어디 가서 할 때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랑 카드 이 결제를 하는 거는 아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실제로 뭐 3D도 보고 하트만 누르고 지나가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댓글까지 다는 글이라든가 아니면은 리포스트에서 가져오는 글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예 성향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든 서비스든 그게 뭐 어플이 됐든 광고가 됐든 보는 것과 사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요. 반대로 만드는 것과 파는 것도 메커니즘이 아예 달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모르고 계속 서비스만 만들다 보면 돈은 안 되고 토큰만 계속 나가는 거죠. 그 혹시 아까 A를 누르신 분들은 그런 곳에 있지 않으실까요?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격지심. 내가 이걸 돈 받고 팔아도 되나? 근데 여러분, 팔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 서비스가 누군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다면 그거는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이런 서비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들어서 팔잖아. 근데 그러면 사는 사람이 안 사겠죠. 내가 파는 건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안 팔릴 거야라는 지레짐작으로 아예 팔 생각을 안 하는 거랑 일단 팔아 보려고 가판대에다 세워 보는 거죠. 매대에다 한번 올려 보는 거죠. 진짜 팔리나 안 팔리나. 안 팔리면 왜 안 팔리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완전 새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랑 팔아보는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자동 따라해본다고 AI한테 쓰레도 막 글 엄청 올리게 하고 그거 보고 따라해보고 하는데 만드는 과정이랑 파는 과정에서 하는 소통이나 이렇게 머리 쓰는 요 메커니즘이 아예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붕어빵 완벽하게 찍는 기계가 있다. 근데 이걸 붕어빵 기계를 만드는 거랑 붕어빵 장사를 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인 거죠. 일단 좋은 길목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붕어빵에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서가지고 어묵 국물 이렇게 서비스로 주면서 위치도 잡아야 되고요. 얼마인지도 써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있는 통도 여기다가 달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단거리 오면 여기는 이제 이미지가 종처럼 나와 있는데 단거리 오면 내가 보고 알아보고 붕어빵 한 개 더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그 스킬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요 기계 만드는 거에 집중합니다. 여기 팥이 새면 안 돼. 온도가 바삭하게 딱 올라가야 돼. 근데 손 대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도 달아야 돼. 막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깎고 있는 거야. 방망이 깎는 노이처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MVP가 완성이 돼서 기본적인 기능이 돌아가면 바로 일단 팔아봐야 돼요. 팔아봐야 이게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 장사 끝나고 한번 고쳐서 저녁 장사 나가고 저녁 장사 끝나고 나서 오늘 안 됐던 거 밤에 와서 또 고쳐서 다음에 또 새로 팔고 이러면서 팔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잘 팔리고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돈 버는 구조를 제가 실습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화면 공유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려고 샘플을 만들어 봤어요. 요 사이트를 제가 줌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요 사이트를 보고 들어와 주시고 화면을 보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내려오시면 제가 지금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요 사이트는 실제로 판매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매일국어도 팔고 있고 오토북 하나 이런 것들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결제 테스트 빵원 요거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네 요렇게 요 순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순서가 요 단계입니다. 결제를 어디서 할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입금을 받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입금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알림 이게 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신청한 게 맞나? 돈을 입금했는데 이거 뭐 어디 사기당한 거 아닌가? 해서 입금을 받았으면 바로 입금됐습니다라고 알림톡을 보내주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할 때 돈을 낸 사람만 그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안내. 혹시 오늘 들어오신 때 그 레피드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그 문자 받으셨나요? 오늘 몇 시에 시작합니다. 55분까지 들어와 주세요라고 링크 주소 적힌 거 받으셨나요? 네. 그리고 시작하기 10분 전에 이제 이거 그 줌 링크 열었습니다. 접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요런 안내가 가야 돼요. 자동으로 안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건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책을 사셔야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저장을 하고 핸드폰 번호를 포함해서 그리고 결제 정보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이게 그냥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무작위 봇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긁어가요. 그런 거를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보안 방어 코드를 반드시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 5가지 단계를 어떻게 프롬프팅 하느냐에 대한 것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아마 그 바이브 코딩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책을 사지 않으셔도 제가 보여드린 것만 봐도 아,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프롬프팅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중에 학원생들도 좀 계실 텐데 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내 학원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좀 달아서 어차피 그 카드 결제 학원에서 하면 카드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거를 온라인에서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면 레피드 추천드립니다. 레피드. 레피드 월 수수료 3만 원이고 3만 원 정도 굳이 내지 않더라도 그냥 결제만 받을 거면 링크 보내가지고 여기서 가면 학부모 입장에서 카드 결제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되거든요. 요 레피드 결제하는 구조는 이따가 책을 실제로 사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여러분 이거 캡처하십시오. 제가 이따 PDF 드리긴 할 건데 요 단계를 클로드한테 시키면 충분히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잘 못 짜도 저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20년 동안 설명으로 먹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는데 저는 실제로 카드 번호나 뭐 카드 결제 정보 이런 거 저 안 갖고 있어요. 저는 계좌번호 오픈한 거 하나밖에 없고 그거는 뭐 유튜브 같은 데나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도 그냥 계좌번호 오픈하잖아요. 그 정도는 크게 보안에 문제가 없고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시거나 하면 레피드라든가 페이먼트 게이트를 설치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월 수입이 몇백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토스 페이먼트를 추천드립니다. 토스 페이먼트가 국내 한정 결제, 카드 결제라든가 토스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다 달 수 있어요. 대신에 연 수수료 얼마가 좀 있고 그 이제 뭐 총 결제 그 덩어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몇백만 원 이상의 수익이 꾸준히 나는 분들이라면 토스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세금 신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서비스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전자책 같은 거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하시면 제가 어, 하는 것처럼 레피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레피드는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카드 결제를 포함해서 웬만한 그 뭐 카카오페이 같은 다른 그 모바일 결제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링크 같은 거 달아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결제가 0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0원 누르고 결제를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따가 전자책 실제로 쿠폰을 입력하셔서 사시게 되면 아마 경험을 하실 텐데 레피드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수익을 내기에는 세금 문제 크게 거치지 않고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강의 내용에 넣진 않았는데 레피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실 거면 기준을 제가 정해드릴게요. 월 500까지는 500이 넘지 않는다면 월 500까지는 세금 신고를 걱정하지 않고 단발성으로 노려볼 만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500 이상이 난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레피드라든가 뭐 토스페이먼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증빙 자료를 알아서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동화를 시켜놓으면 편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동화를 걸어놓고 제가 원래는 일일이 어머니들 전화 드리고 카톡 드리고 어머니 이제 그 다음 달 이 학습비 입금 기간입니다. 요거 연장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연락을 일일이 돌렸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알람 문자가 가요.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어 플랜토에서 요거는 뭐냐면 그 솔라피라고 하는 문자 발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직접 로그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 충전하러 들어갈 때만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대시보드 있고 실제로 뭐 얼마나 발송했고 뭘 보냈고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지 않고 여기는 자동화가 있어서 여기 API 키를 자동으로 제공을 해줘요. 요건 누르면 제 API 키가 노출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솔라피에 가입을 하셔서 개발 파트에서 API 키를 발급 받으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요거는 방금 요거 하신 분들 그 이제 간 거죠. 실제로 이렇게 어디에다 입금을 해주셔라 이렇게 보내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요런 것도 갑니다. 과제 끝난 친구들은 오늘 과제가 다 완료했습니다. 오토포카나 메일국어랑 클래식카드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근데 요런 것도 있어요. 쭉 내리면 이렇게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요것도 입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렇게 학습이 입금 기간입니다. 얼마를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이런 내용도 여기로 충분히 다 보냅니다. 이렇게 뭐 구독 만료가 돼갑니다. 여기다가 뭐 구독 연장 신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알아서 보내줘요. 요거는 제가 코드를 짜놓으면 솔라피 연결해서 이제 요 솔라피 사이트에 있는 API 키를 받아다가 코드를 짜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온리포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이트를 열어놓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을 이제 하면서 실제로 첫 이제 유료 회원이 전환돼 가지고 입금이 찍혔을 때 이게 기분이 이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처음으로 내가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뭐가 팔려서 돈을 벌었을 때 기분이 이게 말도 못해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돈을 좀 자동으로 벌어보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 컨텐츠가 뭐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돌아보시면 저도 제가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이렇게 강의가 돼서 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실제로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게 팔렸으면 제가 이런 장면을 또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보시고 강의를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요걸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걸 고대로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좀 공부를 하고 배워봐야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만약에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셨다면 요거는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올라갔어요. 요 무료 버전을 올려드렸고, 요 무료 버전을 읽어보시고, 요거는 유료로 풀 버전을 한번 보셔야겠다라고 좀 궁금함이 드시는 분들은 요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래피드로 올려놨고요. 어떻게 구매하시는지는 요거 설명을 드리고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어디가 좀 비어 있는지 결제를 좀 받고 판매를 하기에 뭐가 좀 서비스적으로 좀 부족한지 이제 검증하는 프롬프팅 요것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뭐 여기까지는 무료로 풀어야겠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유료로 팔아야 되겠다. 경계를 긋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요런 것들도 좀 나름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에게 그래서 뭐라고 시킬지 잘 모르겠는 분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제가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도록 MD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록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파일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요 폴더 트리 안에 요렇게 요 파일 안에 제가 요 레피드에서는 요 압축 파일을 다운받으실 텐데 이제 요 수익화 지시문 모음 같은 거 요 MD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넣을 수 있게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런 것도 요 가드 요거는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제 내용 자체를 MD 파일로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얘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풀 버전 요것도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본책이고 요 MD 파일 마크다운 파일 세 개를 부르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할인 코드를 드릴 건데 요거 공개하면서 채팅으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제가 일부러 질문 받으려고 뒤에 10분 정도 남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입력하시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요 판매 링크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렸고요. 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띄어쓰기 안 하고 영어로 위아 셀러라고 입력을 하시면 쿠폰 적용을 하시면 바로 10,000원이 할인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래피드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하실 수도 있고 편한 방법으로 결제를 하셔서 책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 들어가셔서 요 할인 코드 요걸 사용하셔서 제가 요거는 타임 리밋을 걸어놨어요. 오늘 12시까지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12시가 넘으면 요 할인 코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다 답변 드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님 질문하셔서 요거 답변 드릴게요. 네, 쓸데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없어요. 바이브 코딩 하시고 만드시는 데 있어서 맥이 필수적일까요? 윈도우로 하는 중이긴 한데, 밖에서 사용하거나 할 때는 배터리 사용 문제 등으로 편리한 것 같고, 3D에서 보기에는 파일 관련 문제로 편리하다고 하는데, 체감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바이브 코딩 단계에서는 사실은 윈도우나 맥이나 큰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GPU 성능이랑 램이에요, 램. CPU보다 GPU 성능이 더 중요하고 램인데, 어차피 랩탑이면, 발열 관리 잘 되는 램 높은 이제 성능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맥을 만약에 추천한다면 사실은 바이브 코딩 때문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에이전트 단계 로컬 기반 AI들이 나와서 정말 나 대신 컴퓨터가 일하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요런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클로드가 크롬에서 작동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얘한테 일 시키면 얘가 어느 정도로 해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글 검색해서 오늘 코스피 정보 요약하고 바탕화면에 HTML 파일로 저장해줘. 이렇게 하고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플랜 승인을 해주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가 보이시나요? 저가 마우스 작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검색을 해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 오늘도 타이핑을 안 해요. 컴퓨터는 그냥 여기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입력을 해서 작동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자료 요약해가지고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뭘 만들어 주겠죠. HTML로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거 작동하는 동안에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릴게요. 네, 기술의 경우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개정판이나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요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구매자는 저한테 구매 정보가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책은 제가 개정판 내게 되면, 어, 뭐 최소 할인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개정된 부분은 제가 메일로 공짜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판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냐면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질문이 좀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이 책으로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더 딥한 정보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다시 아마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구매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 제가 개정판이 나오면 또 판매를 할 때 제가 뭐 최소 할인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근데 써보고 아마 판단할 텐데 최소 할인 아니면 무료로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코스피 여기 생겼죠.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리 보여드리려고 빨리 할 수 있는 작업 그냥 간단한 거 시켰는데 만약에 이게 코스피 정보 요약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뭐 뉴스를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미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이면 사실은 이런 일은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열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야 되고 왔다 갔다 이 작업을 좀 하면서 GPU랑 CPU 사이의 정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배터리 빨리 먹고 발열이 심한데 맥북은 그게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제 기술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애플은 M 실리콘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GPU랑 CPU가 합쳐진 자기네 칩셋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발열이라든가 배터리 문제를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맥북이 AI 자동화에 좋습니다. 코딩은 그냥 윈도우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자동화를 생각하고 계시면 맥북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M4, M5 정도 모델이면 당근에서도 가격이 괜찮을 것 같고 새 거 사신다고 하더라도 M5 맥북 프로 정도면 꽤, 꽤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거면 추석 지나고 급한 게 아니면 추석 지나고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혜진님 질문하셨는데 바이브 코딩 경험이 전무한데 요 상태에서 책을 보고 바이브 코딩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책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코드를 막 어차피 설명해 놓은 책은 아니고요. 어떻게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수익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작업을 해서 서비스에다가 이 결제 파트를 붙이나, 요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코딩 자체 경험이 없으셔도 읽어보시고 그냥 뺏겨 쓸 수 있는 프로프팅이나 MD 파일들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타겟팅이 비기너입니다. 이런 것들이 숙련되신 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이런 책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어차피 제가 초보자들 용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 PPT가 필요하시면 요것도 보실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해서 요것도 링크를 저장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였고요. 어, 요거는 지금 이제 지금 시간 기준 59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거면 꼭 요 할인 코드를 가지고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질문이 또 하나. 강의를 들어보니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분야에서 자동화하거나 긁어주고 싶은 부분을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할 때 사고방식이나 원래 하시는 업에서 바이브 코딩 쪽으로 넘어오셔서 수익을 만들어내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일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요 필요한 일이, 일단 요 앞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클로드 코드가 바이브 코딩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이브 코딩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비개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아니면 무슨 선생님, 뭐 약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화라는 거는 제가 그 어머님들 대상으로 코딩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편하면 해결하면 좋은데 적응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관점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든 바이브 코딩을 하든 이거 목적이 사실 토큰 값 비싸요. 솔직히 말하면 클로드 코드 한 3만 원짜리 요금제로는 하루 못 버팁니다. 제대로 뭘 만들어 보려고 하면 성능도 그렇고 토큰 양도 그렇고 최소 맥스 요금제 제일 싼 거 5배속짜리 이제 한 19만 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식비로 환산하면 이 정도의 양이 될 거고 뭐 커피값으로 환산하면 몇 달치가 될 거고 이럴 텐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지 않고 그냥 뭐 공부만 한다? 아니면 최소한 내가 하는 일에 시간을 아낀다? 내가 원래는 사람 고용해서 했어야 되는 일을 AI 시켜가지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좀 드라마틱한 어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토큰을 결제해가지고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에서 불편함을 찾으셔야 돼요. 좀 투덜거리시고 불평해 보시고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3번 이상 반복되면 자동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을 한번 가지고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든가 아니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든가 돌아보시면서 어, 지금 3번 이상 반복된 것 중에 고칠 만한 거 뭐가 있지? 지난주에 내가 이거 3번 이상 한 거 같은데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거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들 대상으로 코딩 수업하면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아이가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기 전에 엄마한테 계속 날씨를 물어본대요. 근데 날씨 뭐 시리한테 물어보면 나오니까 그거 뭐 그냥 어플 안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7살 꼬마 아이 입장에서는 날씨가 몇 도라고 얘기하면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춥다. 어제보다 얼마나 따뜻하다. 뭐 어제보다 덥다. 오늘 반팔 입어야 된다.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쯤에 몇 시 사이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우산 챙기는 게 좋겠다. 장화를 신는 게 좋겠다. 이런 정보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키즈용으로 날씨 정보를 따로 주는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정보는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정보도 그렇고 국내 정보도 그렇고 기상청 같은 데서 무료로 API를 갖다 쓸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예요. 날씨 정보를. 그러면 그걸 중간에 AI 하나 끼고 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거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어플을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일 중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심지어 내가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일 중에 3번 이상 반복되고 있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 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에코님? 네. 불평해 보십시오.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살면서 적응해 버린 것들 중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요 할인 코드는 오늘 12시까지 작동을 하니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